제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젊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공유하고,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이제 나와서 얘기하면은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방법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조금 용기 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시 북구 비규제 지역에 하나포레나 34평 분양권 상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남구 조정지역인데 효자그린 1차 23평. 25살이면 대부분 다 취업하느라 아니면 대학교 다니느라 바쁜 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벌써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포항 소재 대기업 생산직 재직 중인데 네. 회사 생활을 좀 제가 21살부터 하게 됐습니다. 마이스터고라는 학교를 진학해가지고 취업만 이제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 그 전공 꼭 살려가지고 할 것 같냐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는 네가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대학교 보내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강릉에서 잘해봐야 물론 뭐 좋은 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울 애들하고 붙어서 가지고는 확률이 좀 희박하다고 봤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 고졸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왜 이 친구가 고등학교로 일하러 왔지? 하면서 되게 약간 이 친구 좀 학교 다닐 때 논 거 아닌가. 저 태도와 이런 거만 관계없이 그런 프레임이 딱 씌워져 버리잖아요. 그쵸. 차라리 그냥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딱 제대로 된 직장을 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스터고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내가 고졸로 사회를 나가면 사회적 인식이 그럴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애초에 이럴 거면 나는 그냥 마이스터고로 가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단한데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 인문계를 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25, 똑같은 예. 나이를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지금 대략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대학생이죠. 당시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사실 사회가 예전에 생각하던 사회랑은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내가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닌데 스스로 좀 위축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보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입사 1년 차에 그런 대기업은 얼마 받아요? 저는 교대 근무 해가지고 이제 상조 근무자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세금 떼고 나서 한 인턴 기간에는 저는 한 330에서 350 정도 받았습니다. 월 330, 350이요? 예.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대근도 있고 해가지고 OT도 좀 많이 뛰어서. 좀 많이 일을 했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1년 동안 하니까 얼마가 모이던가요? 한 3천만 원 이상 모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별로 안 썼네요. 돈 거의 안 썼습니다. 저 때는 그때 당시 인턴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인턴이란 신분 자체가 좀 딱 뭔가 정해져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해서 돈을 있는 그대로 그냥 거의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22살입니다. 22살에 통장에 3,500이 꽂혀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든든하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고, 그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걸로 뭐 어떻게 안 될까? 확실히 그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 안정감이 확실히 든다는 거네요. 그게 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집값이 그렇게 막 오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후화될수록 떨어진다고 다들 보는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쓰고 즐길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좀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차를 사기로 결심을 해서 차 이제 대금은 10%만 넣고 90%는 캐피탈로 땡겨서 매달 내고 나머지 돈 한 3천만 원으로는 주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쓴 게 아니라 또 그래도 나름 또 그걸 또 투자를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원래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같이 주식을 하니까 했던 건가요? 주식을 알아야지 좀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까나요? 네. 그런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식을 해서 벌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샀던 종목들이 뭐 이제 현대상선이나 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런 회사들이 그 당시 한창 그 횡보하던 시기였거든요. 2008년도에 경제 위기 맞고 회복하지 못한 주식들이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사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계속 횡보 구간으로 계속 매집을 했던 상태였어요. 아니 원래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불기둥 보고 상승 주식을 막 엄청 막 잡으려고 하거든요. 예. 왜 그렇게 안 하고 횡보하고 있는 주식을 잡았어요? 2008년도 이전에 확실하게 덩치가 있었던 회사들인데 네. 그때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던 회사들이었고 그 뭐 현대상선이나 삼성중공업이라는 주식을 보면은
크게 대항마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하고 계속 매집을 했죠. 월급 타가지고. 그래서 총 주식 얼마를 샀었나요? 섞어서 한 4천만 원 갖고 있었죠. 전량 다 매도했었잖아요, 나중에. 얼마의 수익을 내고 막 다 팔았어요? 제가 그때 매도한 시점이 20년 1월이었는데 네. 19년도 말에 그 당시에는 우한폐렴이라는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네. 평창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중국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우리나라에는 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못 보고 진짜 거의 뭐 상가격에 거의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하다 이제 갑자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제가 팔고 나니까 이제 막 코스피 막 바닥 치더라고요. 네.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주식은 이미 돈을 넣기에는 무섭고. 저희 또 선배님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뭐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면은 집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집 마련하는 게 보면은 인생의 숙제잖아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예, 그 가장 큰 숙제를 그냥 빨리 젊은 나이에 빨리 끝내고 좀 쉬고 싶었어요. 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선 인생의 숙제를 먼저 해결하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서울 집값이 비싸서 못 산다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진짜 웃긴 것도 지방 가잖아요. 지방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 집 사는 거 포기할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또 서울 분들이 지방 보시기에는 애게 이거 뭐 얼마 한다고 라고 하지만 지방 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부터 보시던 가격들이 있어서. 그쵸. 그럼 분명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야, 이 가격에 이 집을 사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마냥 현실 부정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집값은 내가 안 돼, 이 가격이 아니야, 집값이 떨어져야 돼 라고 외쳐도 시장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냥 그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내가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낫지, 내가 혼자서 막 아니야 떨어질 거야 기다려야 돼 라고 외치는 거는 그건 그냥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집을 사야겠다 결심하고 예. 가장 먼저 취했던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주택을 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갭으로 사는 방법이랑 이미 지어진 구축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청약을 활용한 주택 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진 돈이 부동산을 하기에는 조금 소액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초기 투입 자금이 작은 분양권 쪽으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 청약 쪽으로? 예. 그럼 청약을 몇 번 도전했던 건가요? 예,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약통장이라는 게 진짜 요술통장처럼 청약홈에서 신청하면은 바로 내 집이 탁 나와버리는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무주택 기간이랑 이런 거를 넣고 보니까 아, 이게 점수가 막 10점도 못 넘는 거예요. 10점이 안 나와요? 예, 10점 못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근데 막 최저 점수를 보면 뭐 40점, 60점 이렇게 가니까 아무리 봐도 이 청약 가점이 없는 20대가 청약이 당첨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깨달았겠네요. 그때 딱 보면서. 예,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유튜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청약을 넣지 말라고 말을 해요. 청약을 마냥 기다리지 말아라고 하는 게 막상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딱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청약 당첨될 확률이 정말 적겠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으실 겁니다. 10점으로는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로또 청약도 안 돼요. 이건 우리가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물론 뭐 그 무순위 추첨 물량이 한 60% 정도 되지만 그 40%는 일단 가점으로 갖고 가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분양권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투자금이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또 돈을 모았어요? 예, 한 1년에 3천만 원 이상씩은 꾸준히 모았으니까. 아, 물론 이제 1년에 3천만 원씩 해서 7천만 원 현금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좌절하기보다 직장인 신용대출, 회사에서도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대출 상품을 좀 잘 이용하신다면은 조금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쵸. 예, 이렇게 여러분들 3천만 원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한 번에 1년에. 예, 그러면 내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생각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어떻게 1년 동안 3천을 모아? 나는 못 모아.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다양한 대출도 있다. 그리고 1년에 300씩 이렇게 모으는 것도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참고 아끼고 안 쓰는 거죠. 저는 진짜 한 달에 인턴 기간 때는 한 2, 30만 원으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항상 얘기하게 하는 게, 아, 내가 너 정도 되면은 벤츠, BMW 뽑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너는 너 자신한테 너무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드는 네. 생각이 뭐예요? 아, 나도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지라는 되게 마음이 허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도 다 잡고 일단은 앞으로의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참는 거죠. 그러면 당시 포레나를 샀을 때 들었던 비용 총은 얼마였어요? 비규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10%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한테 프리미엄 가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한 3억 4천 정도에서 10%면은 3,400만 원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 피를 4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렇게 쌌어요, 비가? 그 당시에는 포항 사람들도 그 가격이 비싸다고 했어요. 막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분양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첫 분양이어서. 근데도 포항 사람들은 비싸다고 했었죠. 그러면 주변에서 다 비싼데 야 그거 왜 사? 그거 왜 사? 하면 사람 심리가 예, 흔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괜히 호구당하는 거 아닐까? 예. 근데 어떻게 그걸 또 프리미엄 400을 더 주고 사신 거예요? 주변에 이제 메이커 아파트들 실거래 현황을 보면은 뭐 5억, 6억까지 거래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아파트가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메이커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5억 이상은 실제 실거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은 보니까 브랜드 아파트더라고요. 이 3억 4천이라는 가격이 예전에 분양했던 가격 대비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거래가 이미 뭐 구축들이 5억이 찍혀져 있는데 이건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입지 자체가 포항역 KTX 역 앞이었기 때문에 역세권 보고 하게 됐습니다. 프리미엄 400이면 그때 로얄동 로얄층을 주고 산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당첨되기 한 달 전부터 이제 명함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동에 이 호수 라인을 찾고 있는데 혹시나 그 매물이 들어오거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하고 명함 뿌리고 다녔습니다. 24살에 예, 맞습니다. 남들 대학교 다닐 때 자기는 명함을 뿌리면서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오면 연락 주세요. 예, 그래 뿌리고 다녔던 거예요? 예.